연금 바로 알기입니다. 원래 이게 공적 연금이네, 공무원 연금이네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가 연금 바로 알기로 최종적으로 되었습니다. 1장 그 공무원 연금의 이해, 2장 공적 연금 개혁의 허와 실, 3장 공무원 연금 계약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1장 공무원 연금의 이해는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입니다. 왜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솔직히 저도 공부하기 전에 몰랐고 우리 조합원분들도 동지분들도 잘 모르셨던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 도대체 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금이 연금이어야 하나. 두 번째,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차별성,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조합원분들이 가장 좀 관심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내연금 계산하기, 금전적으로 가장 이해 득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직업공무원제, 이렇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조 2항에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직업공무원제는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 그러니까 저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열심히 봉사해라. 그러면은 너희의 평생 먹고 살만한 거는 국가에서 지급을 하겠다.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런 행위에 따라서 훌륭한 인력을 양성하는 게 저희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수성이죠. 이 특수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받는 신분상 제약, 일반 복지 이런 행동에 대한 제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만화를 인사혁신처 홍보 자료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쉽게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 만화인데요. 이거를 넣은 이유가 이게 단순히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만 주장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거는 인사혁신처, 공인된 인사혁신처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 뭐냐? 우리 노동상권 제약되어 있고 재산공개 등등 우리 위법한 행위를 하면 50%까지 삭감되는 이런 내용에 대한 특수성, 그리고 국민연금은 단순히 사회보장제도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공무원연금은 저는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는데 퇴직금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40% 약 실질적으로는 30% 받고 있죠. 이거에 대한 보상적인 수준이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요거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는 퇴직금 100% 받아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저희가 제약되어 있는 다음 같은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잘들 아시겠지만 정치 활동의 자유 저희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정치 활동 되어 있는 거 이것만 풀면은 저는 연금하고 얼마나 국민연금하고 통합을 시키든 뭐를 하든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솔직히 우리 120만 동지들의 뜻을 모아서 더 많은 부분을 개혁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노동 3권 저희 실질적으로 단결권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교섭권 임금하고 그 다음에 그 인사 실질적으로 안고 빠진 찐빵인데요. 단체 교섭권, 허울뿐인 단체 교섭권하고 단체 행정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저희는 얼마든지 저희 공무원의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임금 1.7%밖에 상향을 못 시켰는데 민간에서는 5% 상향시키지 않았습니까? 5% 이상 상향시켰는데
저희가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었어도 이렇게 물러서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다. 저희는 이런 신분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그리고 뭐 사생활의 자유에서는 잘들 아시겠지만 품위 유지. 저희가 뭐 그냥 교통사고를 내도 저희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들이 이중처벌 받는 거죠. 법에서 한 번 받고 직장에서 또 한 번 받고 그게 대부분 품위 유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직업의 자유 뭐 저희 그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제약이 있다. 이런 제약이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저희 연금에 일부 반영되어 있는 건 사실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있는데요. 퇴직급여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연금입니다. 퇴직급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연금이고 퇴직수당이 우리 민간에서 말하는 퇴직금입니다. 물론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액수나 뭐 여기서 설명하는 취지는 연금과 그 다음에 퇴직금이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징계 이런 것들을 받으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감액이 된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 퇴직수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어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 일부 정지 제도 강화 요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저번에 이제 그 어떤 분이 한 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저희 국민연금에는 이런 게 없는데 저희 공무원연금만 있는 거 아니냐. 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도 있긴 하다. 근데 우리가 훨씬 더 불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또 하나는 여기 역시 강의가 서투릅니다. 그 일부 정지액이 저희가 최대 2분의 1까지 물론 저희가 산하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에 참석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점액 정지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일부 정지액 산정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약 월별로 치면 330만 원, 연간 한 4천만 원 넘어갈 때부터 이제 저희 일부 정지액 그래서 최대 2분의 1까지 우리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 2분의 1까지 급여가 연금이 삭감이 되는 거죠. 좋다. 자, 다음 공무원연금 변천사입니다. 보실 게 95년에서 가장 큰 변경은 뭐냐? 저희 요겁니다. 지급 개시 연령. 95년 이전 분들은 우리 지급 개시가 연령 바로 20년 이상 재직 시에는 바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요때 넘어가면서 이제 96년 이후 임용자분부터 이제 60대로 이제 적용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65세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급 시기가 적용되는 시점이 이쪽입니다. 96년 이후 임용자들부터 저희가 이제 그 공무원연금 받는 시기가 조금씩 노후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시기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받을 수 있었는데 이후에는 받지 못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때 그 가장 큰 사항이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95년에서 01년으로 넘어가면서 주요했던 게 이제 3년 여기는 이제 최종 보수 그리고 나서는 3년 평균 보수 요거 넘어간 거. 그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퇴직 당시에 금액으로 연금을 산정했지만 뒤에 가서는 이제 3년 평균 보수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01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좀 큰 변화가 있었죠. 일단 급여가 2.1%에서 1.9% 뭐 실질적으로는 요거는 추정한 겁니다. 왜? 이때 이제 급여 체계가 저희가 바뀌었죠. 그 보수 월액에서 기준소득 월액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2.1%에서 1.9% 정도 이제 삭감이 됐다. 그리고 신규 임용자들은 65세부터 이제 저희 연금을 받게 됐다.
그리고 이제 16년도에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있었고, 지급률이 1.9%에서 1.7%, 그리고 저희 기준소득 월에 쉽게 얘기해서 납부금 저희 9%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이 65세 이상 부터 물론 기간 차이가 2033년부터 적용이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때 적용이 됐다. 그리고 이제 유족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무원연금을 설명을 할 적에 실질적으로는 보시다시피 3.6%에서 9%까지 1995년 이후로 250% 인상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덜 받는 거 2.1%에서 1.7%까지 저희가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19% 삭감이 됐다. 그리고 이제 퇴직 시에 바로 받을 수 있었던 거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지급받는 시기가 늦춰졌다. 요 내용이 이제까지 개혁이라고 말하는 부분의 계약을 요약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우리 요 지급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거 지금 2022년도에 1.77% 정도로 이렇게 적용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7%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나 그런 데에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퇴직 연도별 이게 자기 연금 개시일자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일반 동지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2033년 65세 아무튼 퇴직 시기마다 좀 달라진다는 포인트에서 여러분들 살짝 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제가 퇴직수당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퇴직수당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보수 월액에서 기준소득 월액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단순히 이제 그거에 맞게 그냥 기준값을 좀 변경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년 이상은 39%,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39%를 받는다고 하지만 보십시오. 20년 미만인 사람들은 32.5%, 6.5%에서 39%까지 결국은 저희는 퇴직금을 39%도 채 받지 못한다. 그 포인트에서 이 표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대비 저희가 39%가 아니라 39%도 채 못 받고, 왜 민간인은 1년 이상만 근무하면 100%를 받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6.5%밖에 못 받는지 저희가 한번 바꿔나가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건 국민연금하고 이제 공무원연금의 비교표입니다. 요 숫자는 저희가 약간 이런 자료들이 100% 맞다고 보기는 약간 어려운 자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16년에 이제 나온 자료 448만 원, 100인 이상의 사업체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을 적용해 가지고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현가화 시켜가지고 이게 작성한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 수치에 맞고 틀리고의 개념보다는 저희가 몇 가지 포인트에서 봐야 할 게 보험료 총액이 결과적으로 2016년에 계약이 되고 나서죠. 2억 5천 정도 보험료 총액 30년 기준으로 납부하던 걸 2억 8천 정도까지 한 3천만 원 정도 더 올라갔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받는 금액 노령연금, 이게 이제 저희 공무원연금입니다. 노령연금도 결과적으로 2억 4천, 공무원연금은 4억 3천에서 4억 2천으로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비가 1.7에서 1.5%로 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생애 순소득 국민들에 대비해서 90% 정도 수준을 받던 2006년 당시에 현재 2016년 가입자는 88.8%로 약
1.2% 정도 저희 2016년 그 공무원연금 계약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생애순소득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 포인트에서 우리 조합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국가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일반 사기업이 우리 그 직원들한테 해주는 혜택보다 국가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혜택이 과연 더 크냐,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보십시오. 뭐 정부 부담금, 이게 이제 저희 연금 정부 부담금이 정부에서 9% 부담하고 있고 일반 사업주는 4.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퇴직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민간 대비 39% 수준인 정부에서 3.25%, 그 일반 사기업은 8.3%로 저희가 훨씬 적습니다. 5% 정도 적죠. 그리고 고용보험금 보십시오. 고용보험금은 저희는 아예 뭐 없고 산재보험금도 저희도 해당 사항 없고 그래서 기초연금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65세 국민들 30만 7천 원 정도 올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공무원들은 누구래도 내가 일시금으로 받든 아니면은 우리 배우자가 제가 공무원연금에 해당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배우자도 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명만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은 그 시기를 가리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든 뭐하든 저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그 포인트를 저희는 12%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물론 이거는 정부에서 지급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정부가 공무원들한테 주는 혜택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있다. 즉 국가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 같이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15% 정도 사용자 부담률이 더 적다. 그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그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 평균 보험료는 우리는 우리가 9%, 정부에서 9%, 18% 정도 내고 있고요. 여기는 개인이 4.5%, 기업이 9% 해가지고 이 정도 내고 있고, 그 뭐 소득 대체율은 17%로 계산해가지고 36년 하니까 한 61%, 민간은 40%, 뭐 요런 수치들이 나옵니다. 수익비는 실질적으로 1.48%, 1.5%로 거의 같고요. 1.5배로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중요한 게 요즘 이제 우리 잘 아시겠지만 지역 건강보험료 요거 이제 2천만 원 이상 그 연금 수급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은 저희가 이제 지역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뭐 자식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같이 묻어가지고 그 지역 건강보험료 넣을 수 있었던 거를 연금 수급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지역가입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다 한 15만 원 정도의 연금 감소가 발생한다. 이게 국민연금하고 저희하고 다른 거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게, 여기 보시면 혹시 우리 국민연금이 평균 요즘 어느 정도 받으시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그 정도 받습니다. 50만 원대 지금 중간, 그 정도 받고 있고, 저희 공무원 연금이 242만 원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저희 평균 보험료는 저희가 2배, 하지만 연금은 저희가 약 계산을 하면 4배 정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2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연금에 있어가지고 4배의 차이가 발생을 하냐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입기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30년
평균 30년입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17년입니다. 저희가 약 13년 정도.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우리 연금이 쭉 낸 만큼 쭉 일직선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는 거 하나,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납부한 금액은 얼마냐? 납부한 금액이 저희가 45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12.5만 원, 약 4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입 기간하고 납부하는 금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평균 보험료가 18% 9%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한 4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50 얼마 대 240 얼마의 그 차이에 있어가지고 절대 저희가 더 많이 받는 건 아니다. 저희가 더 많이 내고 오래 납부하니까 더 많이 받는다.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이제 신규자분들 국민연금으로 또 가자고 또 하실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뒤에서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 그 저희 아까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린다는 저희 이제 퇴직을 하시고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국민연금하고 저희 공무원연금하고 했을 때 얼마나 더 감액이 되느냐, 표에서 보다시피 저희는 50만 원부터 벌써 감액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은 100만 원 미만부터 감액이 발생하는데요. 저희는 50만 원 미만에서 벌써 30%, 국민연금은 겨우 5%밖에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도 감액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훨씬 더 크다. 그 정도 포인트에서 요거는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그 우리 연금 개혁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했었던 말이 이겁니다. 그 우리 재정 악화 때문에 우리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서는 이제 과연 국가가 그동안 국가가 납부할 금액이나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납입을 했다고 하면 공무원연금이 벌써 이렇게 재정 악화가 발생했겠느냐 하는 그런 포인트에서 봤을 때 저희 퇴직수당, 사망조의금 이런 것들을 평가와 미납금액을 평가시켰을 때 이렇게 38조의 금액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내지 않았다. 아니면은 국가가 공무원연금 관리,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으로 기금을 모아놓은 데서 실질적으로 미리 조기에 다 집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연금이 벌써 저희 발생했다. 2조 내지 3조 정도 지금 그쪽에서는 보존금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보존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발생을 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2장부터는 저희가 우리나라 연금하고 그 외국 사례를 잠깐 좀 언급해가지고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인사혁신처 연금 홍보 자료에서 따온 그 만화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노조에서만 자꾸 니네 노조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객관성을 좀 더 담보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넣었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독일에서는 보험료 안 낸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좀 더 비교를 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과 정부 부담률이 1대5, 일본은 1대 3.4, 독일은 전액 부담. 물론 실질적으로 독일에서도 사전에 저희 급여를 주기 전에 미리 좀 기금조로 조성을 해놓은 데서 물론 부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내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전액 부담으로 해놨고요. 프랑스 1대 8.1, 오스트리아 1대 4.9 대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담을 하고 있다. 왜? 첫장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그거에 대해서 보존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이렇게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조합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부분이기도 한 이제 연금 계산하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부분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보수 월액에서 기준소득 월액, 연봉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준소득 월액이고 보수 월액은 수당이 좀 더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현재 적용하고 있지만 이전 보수 월액에 대해서 좀 올라갔다 금액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게 3년 평균 보수 월액 성과액이었습니다. 1기간은. 그래서 우리 이전에 그 선배님들은 진급하기 전에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써서라도 진급을 하면은 공무원연금에서 그 부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말씀들도 있었고 결국은 3년 보수 월액 이 부분이 포인트였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깊게 계산하거나 뭐하고 할 필요 없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확인이 되지만 퇴직연금으로 들어가가지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에 우리가 쌓여있는 퇴직금 42만 1,509원 이미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확인을 하시면 굳이 더 이상 확인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물론 2기간까지 다 끝나서 반영이 되어 있지만 요거는 합쳐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것 정도로 우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 하셔가지고 각자 개인 연금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거는 조합원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그것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기간은 결과적으로 평균 기준 소득하고 이행률이라는 게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 이행률은 우리 2010년도 이때 이제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월액에서 기준 소득 월액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적용하는 그 월급이 쉽게 얘기해서 바뀌었습니다. 8가지 수당이 추가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월급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이행률 요거를 집어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더 이행률표는 좀 더 깎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행률표는 좀 더 깎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이행률이 여기에서 도입이 됐다는 거 이 기간에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기간에서 연금 지급률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3기간 2016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 아까 보면은 동일한 것 같지만 여기는 3기간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소득 재분배입니다. 소득 재분배 구간이 있어가지고 1%에 해당되는 거는 소득 재분배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국민연금하고 그러면은 공무원연금하고 그냥 합쳐버리자 우리 신규자분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여기 3기간에서 계산하면서 소득 재분배 국민연금에도 소득 재분배가 있습니다. 우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내부에서만 이걸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규자분들 30년을 근무하면 240만원에서 260만원은 받습니다. 왜? 소득 재분배. 지금 우리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소득 재분배 때문에 오히려 깎이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5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연차가 어느 정도 되셔가지고 곧 퇴직하시는 분들은 이미 내거 기본 월급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 평균 기준소득 월액보다 더 높이 올라가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깎입니다. 깎이기 때문에 이행률 소득 재분배에서는 뒤에 잠깐 다시 언급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더 뒤에서 추후에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40에서 260만 원은 30년 근무하면 일반 우리 신규자 분들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합치면 아까 수익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비슷하게 됐지만 우리 거 급여가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국민연금에서 계산하는 A가 결과적으로는 걔네들의 기초가 되는 연금 이렇게 연금 그러니까 저희가 내는 비용 그거를 계산하는 A 값이 우리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지금 A 값이 250만 원 이쪽저쪽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가면은 저희 소득 재분배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지표가 결과적으로 깎이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 깎이는 금액이 상당할 거다. 그리고 저희는 오랫동안 가입을 하기 때문에 역시 연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 거 금액은 깎이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하는 거 하나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금을 지키는 게 현 상태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요거는 아까 이행률 제가 잠깐 터치하다 말았는데요. 이행률은 종전기간, 그러니까 2010년도 이전에 이 가로표가 얼마나 근무했는지 그리고 2016년 이후에 몇 년을 근무했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만나는 이 금액으로 이 89.1을 곱하기 해줘가지고 그냥 나온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행률 표 때문에 결과적으로 20년 근무한 거하고 30년 근무한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여기 보시면 신규자분으로 77.25% 1년 때는 77.25%밖에 못 받지만 신규자분 요거 쭉 가면 103%가 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받는 금액은 이렇게 쭉 적금식으로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훨씬 이게 곡선이 훨씬 더 위로 뒤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즉 오래 근무해라.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너는 공무원은 오래 근무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행률표. 아까 소득 재분배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득을 적게 받으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개인 소득이 적으시는 분들은 3배 더 받을 수 있게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규자분들 입사해가지고 월급 주급으로 해가지고 계속 승진 못하고 계셔서 월급이 적으신 분들은 나중에 소득 재분배 때문에 3배를 더 받을 수 있고 장기간만 30년 이상만 근무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0에서 260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지금 현재 일부 선배님들은 요것 때문에 손해를 보실 수 있다. 왜? 깎이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1%에 한해서 저희 1.7%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상기간 연금액 계산하는 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장 공적연금 개혁의 허와 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예. 우리 공적연금이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우리 개인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연금하고 아까 공무원연금하고 태생한 출범이 다른 게 원래 노후 생활 준비는 본인이 각자 알아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한테 맡겨놓으니 개인이 준비를 잘 못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그래서 이거를 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연금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우리 물론 공무원연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직업의 특수성에서 기인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뭐 노령화 이 연금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악화되고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가장 큰 게 인구 문제다. 결국은 저출산 그리고 우리의 기대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가지고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공적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통합 얘기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이제 통합하자고 했고 저희 뭐 정당들에서도 요거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통합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건데요. 이 통합이 과연 가능한지 그러려면 통합하려고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놓은 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공무원 부담, 국가 부담 9%씩 지금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9%는 저희 만약에 통합을 하려고 하면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쪽에다가 넣어줘야 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그런 9%는 약 이게 계산을 하면 103조 됩니다. 120만 명으로 놓고 절반 정도 3년에 한 절반 정도를 놓고 12개월 해가지고 평균 납부액 45만 원 넘는데 지금 한 47.2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해서 103조 정도 이렇게 산출이 된다고 하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수당이 한 40조 그 다음에 기여금 정산해야 할 게 이전 페이지에서 본 103조 그리고 이제 기존 연금 수급권 보장하시는 데에서 300조 해가지고 한 400조에서 500조 정도의 통합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저희가 연금을 바로 오늘 땡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 500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저희가 저번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방문을 했을 때 2015년 이후 입직자들은 실질적으로 손익비를 계산했을 때 향후 80년 동안 재정에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뭐냐? 2015년 이후 입직자들은 지금 현재 우리 거 연금 체제로 쭉 간다고 하면 80년 동안은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재정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8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가 훨씬 뭐 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미 15년 이후 입직자들은 재정 문제에 있어서 크게 탈피를 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거는 이미 어찌됐든 보전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저희 거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배님들 퇴직하신 선배님들 거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뭐 글쎄 그거는 뭐 그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이미 확보한 연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미 확보를 했는데 그거를 그러면 깡통 구조로 가겠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연금은 이미 충분히 깎은 만큼 깎았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하면 당장 정부에서 500조를 마련을 해야 실질적으로 가능한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연금을 통합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구조로 지금 현재 뭐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거 연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 9% 내고 뭐 그런 내용인데 그냥 이렇게 될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한 모습이고 우리 김영모 정의당 뭐 정책위원회 위원님이 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뭐 이분이 말씀하신 뭐 내용 중에서 뭐 저희가 참조할 만한 사항은 뭐 그러니까 기존 보험료 18% 퇴직수당 3.24%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21.24% 정도를 받고 있는데 뭐 변경된 보험료 9%, 퇴직금 8.3%, 그리고 이제 여기 일반 인건비로 뭐 각종 뭐 보호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하고 산재보험 요거 합쳐가지고 3.05회가 20.38%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개혁을 바꾸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봐야 할 거는 결과적으로는 가입자 평균 소득 A 값이 일반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210만 원에서 250만 원, 즉 상향된다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요 가입자 평균 A 값이 상향이 되겠죠. A 값이 상향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소득을 적게 받는 국민연금 소득 적게 받는 분들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도 소득 재분배가 있기 때문에 A 값이 올라갈수록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더 혜택을 받고 역시 마찬가지로 중위급 분들도 소득이 올라갈수록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그 퇴직연금을 활용해서 이 저희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해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아주 우리 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죠, 윤석명. 이분은 논리가 아니나 그냥 요거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민간 자산운용사 운영. 이건 뭐냐? 저희 거 퇴직금 지금 현재 일반 민간인처럼 저희가 말하는 일반 민간인처럼 똑같이 맞춰가지고 그 퇴직금을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요거를 민간 자산운용사에다 맡겨가지고 거기서 지급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딱 그거 목적 하나 가지고 이분은 지금 통합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요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하고 민간하고 실질적으로 부담률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했을 때 아까 이제 여기에는 기초연금은 빠져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빼고도 저희가 3.26% 정도 그 정도는 더 민간 대비 적게 부담하고 있다. 즉 민간이 더 부담하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 충당 부채는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확정된 빚과 다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부채하고 채무의 차이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지금 아마 넘버원 은행이 국민은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제일로 잘 나가는 은행이 채무가 가장 많습니다. 왜? 결과적으로 일반 고객들이 예탁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언젠가는 이분들한테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게 부채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확정된 빚이 아닌 부채 개념. 하지만 이 일반 민간인들이 이 금액을 일시에 물론 찾아가지고 다 간다고 하면 뱅크런이 발생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하려고 하면 기초 자산이 많이 쌓이고 이거는 언제 지급될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채도 자산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 부채 자체를 가지고 무조건 빚이라고 하는 채무라고 하는 이 모순된 논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채무는 뭐냐? 저희가 우리 연금 충당 부채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매번 빼먹는 게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 결과적으로 연금은 후배 세대가 선배 세대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후배 세대들이 내야 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계산을 해가지고 부채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천조, 연금 부채가 천조다. 이런 것들은 맞지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국민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천조 빚을 갚으려고 하면은 세금이 억수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낸 금액으로 대부분 우리 거 연금을 받는다. 그리고 요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금을 합치자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우리 2016년도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현재 300조 넘는 금액이 퇴직연금으로 쌓여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수익률이 평균 잡아서 한 2점 중반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점 중반대 정도밖에 안 되고 위탁 수수료 0.7에서 1%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2%대도 채 안 되는 그 금액, 즉 물가 상승률에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산 운용사에서요. 미국에서는 1997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퇴직연금이나 이런 연금을 6.5% 정도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호주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수익률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2%대요. 2%대밖에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민간 자산 운용사에서 큰 이득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연금을 가져가서 민간 운영사에서 그 자금을 운영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 밑에 저희가 깔려있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이다. 아까 윤석명이가 우리 거 퇴직금을 가져간다고 하는 그 논리하고 같다. 그래서 그 퇴직연금 일시금이나 연금 수급 현황을 봐도 보시다시피 중간에 일시금 그냥 해지하거나 중간에 정산해서 받아가는 비율이 96.7% 그리고 3.3%밖에 유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은 퇴직연금 뭐 이런 것들 다 중간에 해지해서 가져갑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률이 엄청 저조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3장입니다. 요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연금위원회에서 좀 고민은 해봤습니다만 요거는 향후 공투본에서 좀 더 보완을 해줘야 할 사항으로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대략적으로만 그냥 짚고 넘어가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연금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연금은 연금은 아닙니다. 왜? 연금은 개인연금은 보험이죠, 보험. 내 돈 내고 그만큼 내 만큼 제가 받는 거. 하지만 우리 연금은 실질적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해주고 그게 수익비가 역전이 되더라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걸 믿고 우리가 노후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그냥 보험이다. 연금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노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라. 이게 저희가 전략적 목표로 가져가야 할 큰 과제 중에 하나인지 않을까. 즉 2015년도에 저희가 원래 국민연금 50%까지 소득대출 올리기로 했었는데 이행을 안 했죠. 국가가 책임져라. 국민의 노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연금을 만들어 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 슬로건을 잘 이끌어 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거 연금을 합침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 자산 운용사에서 취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 퇴직연금 왜 민간 자산 운용사에서만 관리를 해야 하냐. 우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용을 하면 안 되냐.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까지 수익률이 6%대 역시 중반입니다. 즉 민간 자산 운용사의 아까 2%대 중반보다 오히려 그쪽에서 한 4% 정도 높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잘 아시겠지만 우리 2015년도에 이제 저희가 연금 계약할 적에 KDI 안 하고 이런 안들이 나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거 대충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요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놨던 것들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통합을 한다고 하면 이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즉 민간처럼 퇴직금 아까 39% 받는 거 100%로 받고, 그리고 기여율 그대로 45%, 그 다음에 뭐 수익비나 뭐 이런 것들은 한 뭐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역시 새누리당 그때 당시의 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통합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 실질적으로 우리 2016년도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합의를 봤었는데 앞에 거하고 좀 한번 시간 되실 때 비교해 보시면 그래도 저희가 좀 선방을 했다. 이 KDI 안이나 이 안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 2016년도에 우리 선배님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올렸다. 그것만은 사실이다. 물론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저희가 뭐 일반 조합원분들은 다들 우리 거 정년이 연장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그걸 끝까지 쟁취하지 못한 거, 아까 우리 전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리고 뭐 기타 후속 조치를 저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못한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최악은 면했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윤석열 정부의 공적연금 뭐 개혁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한번 뭐 저희가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연금위원회에서 한번 마련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속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 그 다음에 이전에 좀 저희가 잘 몰랐던, 지식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 앞으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나갈 것이다 하는 내용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오늘 강의가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명강의를 기대하고 오셨던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가 한 1년 정도 요 강의를 만드느라고 좀 나름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했고, 이 정도 선에서만 알려드려도 우리 조합원 분들이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을 다 강사님들로 만들려고 저희가 이 자리를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강의만 해주셔도 아마 그 우리 조합원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 2만원짜리 3만원짜리 보험만 들으려고 해도 인터넷 서치하고 비교해가고 뭐 최저가 찾고 뭐 이런 노력들 기울이는데, 우리 공무원연금은 그 누구도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이제까지. 그리고 이 연금을 지킬 수 있는 거 인사혁신처도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아니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노조밖에 없습니다. 노조 말고 누가 이거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이 강의를 듣고 우리가 투쟁을 하든 계약 저지 운동을 하든 동참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고자 저희가 이 연금 교재 좀 알릴 거 알리고 기본적인 사항 알리고 같이 협조를 구했으면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회장을 열강해 주신 우리 정규만 동지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처음 하셨다는데 지금 하신 정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너무 겸손한 말씀이고 좋은 강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에 대해서 혹시 의문되는 사항,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중요한 것 빼먹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지부장 남일입니다.
전 내일부터 네, 연금 교육을 시작을 하는데요. 예. 저도 내일부터 하려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조금 더 알려고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5년 연금개혁 이후에 입직한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한 80년 동안은 재정에 예. 대한 뭐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2015년 당시의 연금개혁으로 기여율과 지급률, 그 다음에 납입 기간 뭐 예.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해서 예.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그 다음에 재분배 뭐 이런 거 감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많이 내셨던 많이 내셨던 선배님들이 좀 줄어들고 뭐 그런 거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상관없는 건가요? 일단 기존에 납입하셨던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내년 뭐 내후년 이렇게 퇴직하실 분들은 지금 저희 소득 재분배 구간에서는 약간 손해를 보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분들이 2015년 이후에부터 이제 이 소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내거 급여가 올라간 상태에서 저희가 그게 평균 기준소득 월액으로 잡혀버리니까 이분들은 이미 500만 원 아마 월 평균 최소 뭐 550만 원 저희가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부분에서는 감소가 되지만 그거를 역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아니면 앞으로 이 부분들의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에서 후배분들한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후배분들한테 그 돈을 지금 넘겨주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 소득 재분배 값은 그냥 닦여서 공단 그냥 그쪽으로 그냥 활용되는 거죠. 이게 뭐 지금 현재 신규자분들한테 이게 이적이 돼서 가는 건 안 돼요. 여기 그러니까 신규자분들이 지금 물론 퇴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한테 뭐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구조상 그렇게 깎이게 만들어요. 결국 공단 재정 부담률은 그 보정금은 좀 줄어드는 경우가 돼서 공단 측에 봤을 때는 재정 보관의 어떤 위험성을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 2015년 이후에 입직자들이 이제 쭉 대세가 될 텐데 그러면 공무원 연금 계약에 대한 논의는 향후에는 좀 덜한 건가요? 재정 고갈의 위험이 이제 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반 국민분들은 항상 저희가 일단 많이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정치권에서는 그 점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를 어떻게든 흔들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그 민간 자산 운용사에서 지금 통합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한테 뭔가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걔네들은 통합 안 돼도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공무원 사회나 이런 아니면 국민연금 그 사회를 터치만 해줘가지고 저희 거 연금에 대해서 불안감만 조성해도 개인연금 가입자들이 확 늘어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퇴직연금도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가져가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대 중반 정도로밖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이런 초기의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흔들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걔네들이 자본력이나 그런 걸 뒷받침하면서 계속 그 재정 악화로 해가지고 흔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 거고 계속 흔들 겁니다. 그건.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 대부분 그런 이제 그 연구기관이라든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정 부담, 그 다음에 그 인구 감소에 따른 세대 부담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약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2015년도 그 계약하고 나서 저희가 뭐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네들이 추계한 걸로 봐서는 뭐 물론 전수 항상 이거 뭐 추계치는 어떤 수치를 집어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자기네들이 추정한 게 향후 80년 동안 그 마이너스 보지 않고 유지된다고 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자료인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뭐 편안하게 말씀. 페이지 17쪽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청지부장 오도환입니다. 페이지 17쪽에 이게 이제 연금 감액 이게 사실은 공무원 평균 연금 월액이
이 계산법이 예.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예. 들어서 퇴직 후에 지금은 그 연금 지급 일시정지가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이 50만 원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 뭔가요? 그 242만 원이 저희가 그 지금 네. 공무원 연금 평균 연금 월액이거든요. 242만 원. 242만 원을 놓고 봤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그 경비 필요 소요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요 경비를 제외하고 그 넘어간 50만 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거 지금 단순히 계산하면 약 330만 원 임금자부터,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이 됩니다. 왜? 소요 경비가 빠지니까 원래는 242만 원이 저희가 기준치가 돼야지만 그거를 제외한다고 하면 242만 원 넘어가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50만 원까지는 초과소득 월액의 30% 이 비율을 적용해가지고 최대 15만 원까지 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330만 원 넘어가는 사람들부터 급여가 30%를 적용해서 최대 50만 원 미만까지 380만 원까지는 15만 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에서요. 그리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감액이 되는 거죠. 90만 원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의 1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기준 연도가 2014년인가요? 6년인가요? 요거는 기준 연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 평균 연금 월액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 수치의 기본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242만 원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좀 매년 조금씩 올라가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변경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33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330만 원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은 깎일 것이고 그 이하까지는 안 깎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좀 넣어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은 예. 제가 14년도에는 예. 그 연금관리공단은 이제 14년 연금급여가 224만 원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224만 원? 예, 14년도에.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는 저 표에 예. 말씀하신 대로 기준 연도하고 네. 계산하게 간단하게 예시를 아. 들어주면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이게 242만 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필요 경비 빼고 한 33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보기 좀 더 쉬울 것 같네요.